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모남 TV의 주모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온 업체는 바로 리얼티인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투자, 배당 투자할 때 가장 유명한 업체 중에 하나죠. 이 리얼티인컴에 대해서 배당 재투자 관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 7월 29일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티인컴 굉장한 사이즈와 스케일, 퀄리티를 보여주는데요. 사실 15,485개의 상업용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투자 적격 등급 고객이 그 중에 36%를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세계 6번째 거대한 글로벌 리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의 포트폴리오가 10.4 빌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포지션이 459개의 에셋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임대 기간이 이제 9.4년까지 최대라고 보일 수 있고 산업 섹터가 42개입니다. 즉 리얼티 인컴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미국, 유럽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 15,000개. 숫자 15,000개가 작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배당을 꽤 늘려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을 봐야 되겠죠. 24년 1분기 23년 1분기 대비 33%를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 어느 정도일까요? 원화로 거의 1조 7천억 한 분기에 벌어들였기 때문에 15,000개의 상업용 부동산의 파급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자 비용 역시 56.1%가 증가했고요. 이거 합병 즉 7,100% 증가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93억 달러의 규모 인수 완료 작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꽤 높은데요. 그럼 과거 3년치에도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봐야 되겠죠. 일단 3년간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21년에서 22년 대비 60.7%, 그리고 22년에서 23년 대비 22%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자 비용 역시 거기에 비해서 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느낌은 들지 않는다. 왜? 그만큼 매출이 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합병. 네, 합병 역시도 보시다시피 24년 1분기에 특수한 이벤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합병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때 어쨌든 3년간 매출이 꾸준하게 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에 있는 리츠를 투자할 때 중요한 건 FFO와 AFFO가 늘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FFO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산으로 거두어들이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기 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자산으로 매각을 얻는 일회성 손익을 빼고요. 감액 손실을 더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좀 더 높은 AFFO 같은 경우는 보수적 순이익의 잉여현금 흐름에 가까운 지표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FFO에 임대료 인상분을 더하고요. 자본 지출을 빼고 정기적 유지 보수 금액을 빼서 배당 가능 자금이다. 즉 AFFO가 매년 는다는 것은 그만큼 배당이 늘고 이 리츠가 우량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AFFO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이제 5.1%,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식으로 대응을 했을 때 2% 증가로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보시다시피 AFF는 매년 불특정하게 들쑥날쑥한데 이거를 연으로 쭉 펼쳤을 때 평균 5%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 지나서 평균 내보면 대략 5%를 볼 수가 있고요. 거기 맞춰서 연말 기준 부동산 총 장부가액이 꾸준하게 느는 거 봤을 때, 장부가액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편입자산이 는다는 거죠. 부동산 편입자산이 는다는 건 이자나 합병 비용 그런 게 또 증가하겠지만, 반면 매출이 늘면 늘수록 배당도 늘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만큼 이 리츠 업체에서 리얼티 인컴 자체의 직원들이 굉장히 일을 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료입니다. 23년 기준으로 15,000개에 해당하는 리츠에 대한 액의 98.2% 경이로운 숫자고요. S&P 500 리츠 24년 기준으로 94.2% 대비 때 4% 높다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우량한 리츠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투자하실 때 다 모르면 AFFO와 FFO가 매분기 느는지만 보시면 또 어떻게 보면 심플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섹터는요, 리테일 부분이 79.6%, 인더스트리 산업 부분이 14.7%, 게이밍이 3.3%, 아더. 그래서 이 비중이 영국 11.1%, 텍사스 10.5%, 플로리다 5.2%, 캘리포니아 5%, 일리노이 4.5%, 오하이오 4.2%, 그리고 매사추세츠 4% 이렇게 비중 섹터별로 있고요. 산업별로 했을 때 그로스트리 스토어 이거 같은 경우는 식료품점이 10.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9.5%, 달러스토어는 약간 천원마트 이런 개념인데 6.5%, 홈 인테리어 부분이 6.1%, 그리고 드럭스토어, 약국이죠. 약국이 5%, 레스토랑이 4.9%, 그리고 자동차 서비스가 4.6%, 헬스나 피트니스 4.4%, 그리고 레스토랑인데 캐주얼 다이닝 4.3%, 그리고 제너럴 머천다이즈, 일반 상품 부분이 3.4%. 다양한 섹터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리테일 부분이 79.6%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B2C와 가까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탑 20개 클라이언트를 보면요, 여러분이 아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뭐 페덱스, 세븐일레븐, 지난번에 공부했던 월마트 하면서 아스다, 뭐 월마트, 샘클럽 뭐 등등 있는데요. 이것으로 보아 임대인 입장으로 우량한 임차인을 이제 유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필수적인 분야, 그리고 서비스 분야, 그리고 낮은 가격, 리테일이 아닌 분야, 이렇게 다양한 섹터가 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왜냐하면 옆에 클라이언트가 탑 20이니까 또 다른 분야에 우량한 임차인이 있겠죠. 하지만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 이러한 이제 임차료가 밀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할 때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대 기간은 9.8년이고요. 96년 이후 6,100건 이상의 임대 계약을 만료를 했고요. 100% 이상의 재차입 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96년 이후 5,100개 이상의 자산 102.5% 재차입 비율로 임대를 하였고요. 재임대 결과를 발표하는 몇 안 되는 순임대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임차인에 대해서 꼼꼼하게 깐깐하게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타값 0.5, 1이 넘으면요, 사실 주식 변동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높지 않고요. 94년 이후 총수익 연평균 성장률이 14%, S&P 500 리츠 8개 중 단 하나의 등급 A3, A-, 무디스는 A3고요. S&P 글로벌은 A-, 꽤 신용 등급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리츠 중에 리턴, 즉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곳에 꽤 높은 곳에 있고요. 베타 값이 낮은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S&P 500 멤버 중에도 꽤 낮은 쪽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몰빵이 아닌 일정 부분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상의 일정 부분을 담아서 배당주 투자로 가져가면 꽤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월 배당입니다. 그래서 연말 배당이 5.3%, 평균 수익이 뭐 5.76%, 그냥 대략적으로 쉽게 생각했을 때 5%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게, 왜냐면 어떤 사람은 2014년에 투자를 하셨으면 배당률이 뭐 10% 넘어가겠죠. 근데 제가 올해 투자했다. 그럼 이 배당률이 5%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하였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투자했느냐의 차이겠지만 결론적으로 646개월 동안 이제 배당을 주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106번에 분기별로 해가지고 배당을 증가했다. 그래서 이거를 투자해서 어떤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저의 배당률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매수한 단가는 고정되어 있고 주가는 계속 오르고 배당금은 늘면 당연히 배당률이 늘겠죠. 그래서 의미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꾸준하게 배당을 늘려주고 배당을 빠짐없이 꽤 높은 매달 배당을 주고요. 무엇보다 월 배당이다. 그래서 월 배당을 받아서 주식을 또 매수를 한다.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조사해서 이제 간략하게 조사해서 올렸던 종목들을 보면요, 제가 비는 횟수가 2월, 8월, 11월 이 종목들을 또 찾아서 올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배당 킹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채워질 것 같고요. 여러분의 이제 취향에 맞게 또 월 배당을 세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얼티 인건 같은 경우 매달 월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분기에 두 가지의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스포츠 용품 업체를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1751개 매장에 150유로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인데요.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에 침투를 했고 이탈리아, 스페인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GDP 기준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꽤 높은 포지션이고 포르투갈이 그 밑에 있는데, 어쨌든 리얼티 인컴은 5개국 2,700만 유로에 82개의 자산을 인수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또 매출이 늘지 않을까, AFFO가 꽤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데이터 센터 합작 투자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인데요. 지금 1분기 미국 데이터 센터 합작 투자 3,810만 달러를 할 거, 위치는 버지니아입니다. 이건 역시 또 매출, 배당 증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75불을 뚫은 적도 있고 왔다 갔다 지금 57.36불, 지금 현재는 57.82불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봤을 때 10년간 추세 봤을 때는 약간 박스권이지 않나, 제 생각이지만은. 그래서 지금 매수해도 꽤 배당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리는 썰에 의하면은 금리 인하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가 하게 되면은 리츠 주식은 또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배당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주식 상승 수익은 덤이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 환차익도 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쇼츠도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1분 미만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 매주 제작했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시간이 부족해서 결론적으로 좀 바꿔서 일주일에 2개 정도 쇼츠를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종목은 일주일에 1개씩 해서 미국 주식을 이제 올릴, 배당주 위주로 올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테슬라에 꽤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이거를 배당주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종목들을 이제 찍먹한다 개념으로 공부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시점에 됐을 때 좀 더 면밀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제 거 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투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